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편히 쉬셨습니까? 추석 연휴 말미에 강경화 장관의 남편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죠. 강 장관의 남편이 연휴 기간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미국에 간 목적이 수억 원대 요트를 사기 위해서 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강 장관 스스로 나서서 남편도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나도 남편에게 설명을 구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 뜻에 따라서 떠난 거다.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가게 됐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할 법도 한데 야당 일각에서는 강경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질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강경화 장관의 남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일병 교수가 미국으로 가든 또는 가서 요트를 사든 뭘 하든 그 과정에 어떤 지침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동원하거나 특혜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언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목부터가 국민의 감정, 정서를 자극하는 데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여행 떠난 사람인데 물건 사러 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보도를 처음 보도한 것이 KBS입니다. KBS 제목부터 보면 목적은 요트 구입, 이렇게 요트를 사러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간 거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고 있는 후속 보도도 전부 다 요트 사러 미국으로, 요트 사러 미국 여행, 3억짜리 요트 사러 미국행, 이런 식으로 수억 원대 요트를 사러 갔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수억 원씩 싸들고 가서 요트, 호화 요트 사러 가느냐? 이런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제목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요트 가격이 3억 원이다. 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감가상각비 다 계산을 해도 최소 2억 원대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요트 가격은 12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하죠. 30년 지난 1990년에 건조된 30년 된 중고 요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세일링 요트라고 부르는데 세일링이라는 것은 동력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맡겨서 항해를 하는 그 요트를 세일링 요트라고 합니다. 30년 된 세일링 요트를 구매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다. 물론 3억 원이냐 1억 4천만 원이냐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최대한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크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3억짜리 요트를 샀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 요트를 구매하고 또 항해료도 내고 수리비도 내고 하기 위한 자금을 본인 돈 플러스 사위에게도 꾸고 또 본인의 신용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위시리스트냐 버킷리스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걸 하기 위해서 떠난 것과 내가 수억 원을 싸들고 미국의 호화 요트를 구매하러 간 것과는 국민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후자의 타이틀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시리스트라는 거는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누군가는 나는 명품백을 하나 사고 싶어. 누군가는 고급 승용차를 하나 사고 싶어. 이런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위시리스트라면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해보고 싶어. 누군가는 지리산 종주를 해보고 싶어. 누군가는 내가 죽기 전에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어. 이런 희망사항이 버킷리스트에 속하죠. 이 교수는 본인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서 떠난 건데 언론은 수억 원을 싸들고 호화 요트를 사러 갔다 이런 프레임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좋기 때문이죠. 이일병 교수가 블로그에 오래전부터 본인의 이런 계획 그리고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별로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계획이 그간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일병 교수의 생애 마지막 꿈이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미 지난 6월에도 요트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행으로 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글 중에 일단 항해 요트를 사서 거기에 살면서 크루징 라이프를 수년 정도 해보고 싶다.
적어도 죽기 전에 내가 몇 년도부터 얼마 동안 크루징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루징,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크루징과 세일링에 익숙해지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고 싶다. 그러니까 크루징이라는 것은 배 타고 여행하는 거고, 세일링이라는 것은 이 돛단배입니다.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돛을 단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을 세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가 구매하는 배가 바로 이 세일링 요트입니다. 이 세일링에 익숙해지면 대서양 횡단을 하거나 태평양 횡단을 하거나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죠. 이 교수의 나이가 올해 68입니다. 53년생,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이 고령으로 과연 돛을 단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거나 태평양을 횡단하거나 이런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교수가 이번에 미국에 간 것은 대서양 태평양 횡단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미 동부 해안을 이 세일링 요트를 이용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목만 보면 외교부 장관 남편이 수억 원대 요트를 사서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미국을 갔대 해외여행 자제 권고령까지 내려져 있는 마당에,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슨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요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편법이나 특혜를 동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인은 일반인이지만 배우자가 공직자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자제했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은 남지요.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그 공직자의 옷을 벗겨야 한다. 과연 그럴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정치 공세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을 소환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가 있죠.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개표 조작이다 이러면서 백악관 앞에서, 미국 의회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될 일 아니냐,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을 정도라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보다는 언론이든 또는 뭐 정치권이든 공직자의 배우자에 자꾸 관심이 많이 가는 모양인데, 정작 관심을 쏟아야 할 공직자의 배우자, 검찰총장의 배우자 사건, 조만간에 아마 피고 발인 소환조사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이 사건에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